인턴 레지던트들 병원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를 해요. 순위가 전부는 아니다. 미국 간호사라고 해서 편한 거는 절대 아니고 저는 완전 토종 한국인이에요. 미국에 누가 계신 것도 아니었고 학생일 때도 외국에 나가서지 뭐 이런 꿈이 있진 않았어요. 영어도 엄청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흥미도 없었고 제가 2014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네.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돌이켜봐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 않았나. 제가 음, 한국에서 신규 간호사로 일했던 그 순간이 물론 많이 배우기도 배웠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크게 다치거나 수술을 하거나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그렇게 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음, 한국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간호사에 대한 그 이미지는 클리닉에 있는 간호사들의 그 이미지 음, 이런 매체에서 다뤄지는 것도 우리가 뭔가 주체가 돼서 나오는 것들이 없기도 하고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일할 때는 의사들 간의 관계라든지 음, 아니면 동료 간호사들, 음, 선배 간호사들, 흔히 말하는 태움이라고 하잖아요. 음, 간호사 태움. 그런 것들도 너무 스트레스가 있었고 제가 이 일을 한국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만큼의 성취감, 보상 많이 주어진다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한국에서. 선배들 뭐 몇 년 차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음. 한국은 MP나 PA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여기서 발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외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꼭 미국을 가야겠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반대였거든요, 저는. 음. 미국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네. 총기라든지 아, 뭐 그죠. 마약 뭐 이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강했었고 다 리서치를 했어요. 뭐 어, 호주, 캐나다, 어, 뉴질랜드 영어가 그래도 제 이 언어로서는 제일 수월하니까 미국 오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미국은 한국에서 간호학사를 받은 걸 인정을 해주고 물론 영어 성적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다른 영어권 국가도 다 음, 음. 마찬가지고 간호사 이민 같은 경우는 영주권도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받는 것 같아요. 아, 미국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오게 되었죠.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들었던 일을 겪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생각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간호사를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왜 내가 외국에 가가지고 간호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환자를 간호하는 일 자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환자를 간호하는 일에서 얻는 그런 보람이나 그런 것들은 있었고, 간호학 전공을 했고, 다른 뭐 부전공이나 그런 게 따로 있진 않았거든요. 이거를 살려서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임상연구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회사에도 잠깐 일을 했어요.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게 잘 맞더라고요. 음, 장점이라 한다면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내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일반 간호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음, 한국에 있을 때 당시에도 전문 간호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문 간호사를 하기 위해서도 환자를 보는 이런 경험이 계속 음, 있어야 전문 간호사가 되었을 때도 바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이 길로 계속 오게 되었죠.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뭐 임상 리서치에서도 계셨고 뭐 회사에 계셨고 그러다가 다시 임상으로 오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MP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MP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전문간호사가 되면 환자 치료 계획의 중심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고 좀 더 보람 있고 성취감이 있겠다. 보수도 NP가 간호사랑 비교해 봤을 때 더 올라가기도 하고 NP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네. 한국에서는 우리가 NP 선생님, 뭐 PA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흉부외과, 뭐 신경외과 이런 외과 쪽은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 이름으로 처방을 못 내고 음, 교수님 이름으로 낸다든지 뭐 레지던트 이름으로 처방을 내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하는 음, 분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환자를 보고 치료 계획을 잡고 그리고 그분들은 보수가 일반 간호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책임감은 더 따르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엄청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유치에서 보거나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오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PA 간호사와 NP가 그런 교육 과정도 없고 라이선스가 없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대리 처방을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가?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너무 안전하지 않는 직업으로 이제 들리잖아요. 네. 만약에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특히나 더 이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진짜 네. 그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NP와 PA랑 굉장히 달라요. 미국 PA가 되려면 PA 스쿨 나와야 되고 NP가 되려면 NP 스쿨 나와서 보드를 따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선생님이 한국에서 계셨을 때 느꼈던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간호법 제정으로 한국에서도 여러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 통해서 많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많은 대중들이 속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턴 레지던트들 병원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 EMR 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서 그분들 이름 하에 PA 선생님들이 처방을 내는 거죠. 레지던트나 교수님들이나 의논을 하고 일을 하긴 하겠지만 레지던트 이름으로 내는데 그거 일을 하는 사람은 PA인 거잖아요. 진짜 저는 많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국에서도 그게 빨리 법적으로 체계가 잡혀서 책임거나 그런 것들이 업무 분화가 확실하게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책임이라던가 역할, 교육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오고 나서는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 갔던 곳이 이제 노스다코타 파고라는 도시였고 네. 진짜 저는 처음에 충격이었던 게 그러니까 파고가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제가 2019년 3월에 미국에 왔는데 3월이면 뭐 한국에서는 조금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이잖아요. 파고 공항에 이제 이랬는데 진짜 눈이 제 키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이제 눈 많이 올 때 오셨네. 파고 공항에 이제 상공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얀색. 되게 막막했어요.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 혼자 그죠. 왔으니까. 진짜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지금은 미네소타에 있지만 노스다코타도 그렇고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젠틀하고 여유가 있다고 할까? 분위기가 그래요. 일하면서는 그래도 많이 잘 버텼던 것 같은 게 좋은 동료들 그리고 좋은 관리자를 만나서 일하는 거에 자체에서는 물론 처음 미국에 와서 영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는 당연히 있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죠, 거기서. 근데 사람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영어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바뀌잖아요.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땅덩어리에 떨어져가지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다행이네요.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운전도 저는 못하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뉴욕 시티에 가는 거 아닌 이상 제 생각에는 맞아요. 운전 못하면 미국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병원에서 업무하는 거는 그래도 한국에서 병동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월하게 적응하지 않았나 싶어요. 달랐던 게 한국에서 제가 신규 간호사 일할 때는 3주 OT 기간을 줬거든요. 한국에서. 정말 짧네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ICU 같은 경우는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6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독립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힘들었죠, 한국에서 신규간호사 일할 때. 근데 미국에서는 3개월 정도 OT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다시 배우는 과정에서 힘든 점도 있지만 3개월과 3주는 많이 다르죠. 그죠.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죠. 지금 이제 미네소타 주에서 메요 클리닉에서 원케어 너스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빅5 병원이라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서 지역마다 유명한 병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메요 클리닉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2023년에 서베이를 찾아봤더니 전 세계 최고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궁금해요. 지금 근무 환경이 네. 어떤지. 한국에서도 사실 빅5라고 불리는 병원에 일을 했어요. 순위가 전부는 아니다. 소위 빅5라 불리는 병원에서 일했던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작은 병원과 큰 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경험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제가 느끼기에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땅끝마을에서도 오시고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게 최선인가 막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 게 물론 이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긴 해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세분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훌륭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산, 삼성, 세브란스 뭐 이런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일하는 직원으로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일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일을 하더라도 훨씬 만족감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메이오도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은 해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압도되는 그런 거는 있긴 있어요. 로체스터 시가 인구가 10만이 조금 넘는데 메이오 클리닉에 일하는 직원만 3만 명이 넘어요. 생각해보면 굉장하네요. 그 10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뭐 배우자나 자식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 자체가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병원이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시내에 가면 이제 뭐 다 병원과 관련된 건물 아니면 식당이랑 호텔밖에 없어요. 조직적으로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다. 세계가 잘 잡혀 있다는 게 뭐 리더십이 서포티브하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떤 뜻인가요? 예를 들면 환자의 이런 치료에 있어서 여러 분야 팀이 있어요. 제가 운드 널스리를 하고 있잖아요. 운드 케어만 딱 놓고 봤을 때도 제가 파고에서 일했던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운드 널스가 굉장히 많은 걸 했거든요. 운드백 드레싱 같은 경우도 운드 널스가 다 하고 일당백의 느낌? 그 작은 병원에서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메이오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운드널스는 보통 욕창과 실금과 관련된 간호 관리에 좀 더 초점이 되어 있고 당무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스터미널 분리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병원 팀이 하나인 경우가 네, 되게 거의 다 많거든요. 하죠. 다 하는데 저는 WCN인데 그 중에서도 운드팀이어가지고 정말 운드만 하고 장루팀은 장루만 하고 수술 후에 수술 상처와 관련된 간호는 저희는 안 해요. 그리고 그거는 서전들이 외과팀에서 하는 일이고 당뇨라든지 그런 혈관성으로 인한 상처 같은 경우는 그 바스큘러 운드 케어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이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제가 하는 일만 계속하면 되는 거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아무래도 거기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고 되게 세분화적인 이런 거에는 이런 재료를 쓰면 좋고 그건 제가 매일 하는 일이 그거니까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루팀은 뭐 장르만 계속 보니까 더 발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지식적으로도 전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단점이라 한다면 제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스스로 여러 가지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메이오에서는 이것만 딱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폴리를 넣는 그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요? 그런 병원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을 유럴로지 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유럴로지 택은 뭘 하는 사람들이지? 이 초음파로 잔뇨랑 측정하고 스틸캐스 필요할 경우는 이제 그분들이 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신세계네요. 이렇게 팀이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간호사로서 7년을 메이오 병원을 했는데 폴리를 넣어본 적이 별로 없다. 많이 하면 맞아요. 잘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만약에 메이오에서만 계속 일을 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응급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한 분야에 이제 엑스퍼트가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좁아진다. 병원마다 이제 막 IB 팀이 있는 데도 있고 간호사가 다 IB를 넣고 그런 데도 있고 병원마다 폴리시와 간호사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이제 팀을 세분화하는 곳 중에 그 이유로 이제 감염 관리나 그런 게 더 쉽다고 하는 걸 전 들었거든요. 이제 팀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하는 방식이 이제 똑같아지니까 간호사가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다 다른 방식으로 하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감염관리 간호사도 있나요, 병원에? 있을 거예요, 아마. 메이오 캠퍼스를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일하는 캠퍼스는 세인트
캠퍼스고 입원 환자들이 주로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운타운에 외래 환자와 관련된 뭐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감염 관리나 이런 쪽 관련된 분들은 아마 다운타운에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입원 환자들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는 infectious disease nurse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업무가 스탠다드해진다. 그게 장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공감하는 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런 욕창에서 이런 환경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쓰는 치료 지침이라든지 프로토콜이 다 있어요. 메요 클리닉에서 굉장히 팀이 다양하고 프로토콜이 단일화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프로토콜대로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 이렇게 스탠더드한 그런 지침이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걸 또 계속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저희 팀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CNS 그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거든요. CNS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CNS 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좀 더 어드밴스드 널스로서 MP라는 일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CNS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구나. 메이오에 일을 하면 그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게 이제 CNS나 MP나 뭐 RN이나 PA나 이런 거 학교 다닐 땐 잘 모르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같이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학교를 다시 갈 생각이라면 좀 일을 해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맞아요.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봐야지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근데 한국에서는 간호대를 정말 원해서 갔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갔던 졸업하자마자 바로 또 일을 하잖아요. 간호 학생으로서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 뭐 알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제가 한국에서 간호대를 다닐 때 제 주변에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CNA부터 시작해서 RN이 되고 그 다음에 또 APRN이 되고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간호학생들이 CNA로 일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실제 RN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병원에서 보고 내가 졸업해서도 RN으로 일을 하면 그게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신규 간호사로서 버티기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내가 경험했던 게 실제 임상에서는 너무 그 괴리가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실습을 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한계가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섀도잉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미국에서 널스에이드로 일을 하면 약을 주고 이런 일은 안 하지만 뭐 활력증후 체크라든지 뭐 여러 기본적인 간호들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문 간호사도 내가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MP 과정 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일을 하면서 학교 병행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 저는 한국도 좀 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한국의 간호대 교수님들은 임상에서 일을 현직으로 하면서 교수 일을 경험하는 분들을 많이 뵙기 쉽지 않아요.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나 이제 그런 쪽에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어떨 때는 현실과 많이 좀 동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받을 때도 있거든요. 미국은 간호 아니면 전문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지금 은빈 선생님이 DNP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지 궁금해요. 그리고 왜 마스터 프로그램도 있고 DNP 프로그램도 있는데 Adult Gerontology Primary Care Nurse Practitioner로 DNP를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마스터 하고 싶었어요. 닥터 디그리에 크게 관심이 있진 않았고 저는 그냥 너스 프랙티셔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학교들이 DNP로 돌아가는 추세예요. MSN, NP 과정이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려면 이제 뭐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주로 있긴 한데 그런 온라인 학교 같은 경우는 실습에 좀 제약이 많다고 들었어요. 실습이 확실히 보장되고 학교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제 DNP 과정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로체스터 지역의 메이오와 연계된 학교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DNP 과정이에요. 병행하는 거는 일주일에 32시간을 일을 하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4일을 일을 해요. 이제 막 1년을 마쳤어요. 총 네. 앞으로 3년을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풀타임을 하게 되면 3년인데 저는 파트로 해서 4년을 하고 있고 첫 1, 2년은 실습을 안 해요 아직.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라고 매주 이렇게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한 학기에 한 주 집중해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시간 조율하는 게 훨씬 편하고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최근에 결혼을 하긴 했지만 축하드려요. 아직 아이가 있고 이런 건 아니어서 제 개인만 생각하면 되니까 학기 중에는 보통 뭐 주중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과제하고 EMP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학사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과정에서는 타이트하게 막 두세 시간씩 계속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런 거는 확실히 없었어요.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줌 미팅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어떤 일정 시간 뭐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서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시간 조율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미국은 확실히 간호사로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중받는 직업이고 간호사로서 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하고 그게 많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온 거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일하면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은 미국 생활이 한국 생활과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미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미국 간호사라고 해서 편한 거는 절대 아니고 진짜 뭐 간호사로 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막 진짜 문화 충격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게 한국에 비교해 봤을 때 수월하고 그런 거는 진짜 아니에요. 한국 간호사도 굉장히 바쁘고 미국 간호사도 굉장히 바빠요. 근데 그 바쁨의 종류가 좀 다른 바쁨이랄까?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좋고 업무 성취감도 느끼고 좀 더 발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미국 간호사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간호 업무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한국에서도 뭐 진상 뭐 환자 보호자 얘기를 하던 미국은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거는 사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에서도 다양한 길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또 다양한 길들이 있고 종합적인 거를 많이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약 한국에서 올 때로 돌아간다면 이걸 알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게 있나요? 미국 문화에 미리 많이 익숙해지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걱정만 하거든요. 영어보다도 저는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영어는 미국 사람들도 문법 틀리게 말하고 미국 사람들도 다 스펠링 완벽하지 않고 처음에 제가 영어를 잘 못했을 때는 다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이 느꼈는데 미국 사람들도 틀리는 표현이 되게 많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보다도 저는 사람들이 흔히 공유하는 문화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고 익숙해진 상태에 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미드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드라마와 현실은 많이 다르긴 하니까 어떤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문화적인 거에 많이 익숙해져서 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처음 왔을 때는 내가 그냥 미디어에서 보는 거와 막상 진짜 부딪혀서 느끼는 것과 다른 점이 또 많았기 때문에 환자들 식단이라든지 비만 인구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마약 이런 부분들도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또 마주하는 게 다르잖아요.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 미리부터 익숙해지고 오시면은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은미 선생님과 커넥트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 공유해 주시면은 이메일은 자주 하긴 하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리치널스는 간호사를 응원합니다.